우크라이나에 북한 전투병을 파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해외 영농을 위해 농민 위주로 일반인이 파견되고 스스로 자위력을 갖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는 최근 북러 회담을 계기로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 북한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달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전장 상태에 처할 경우 유엔 헌장 51조와 각국 법률에 준해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일부 전문가는 북러조약에 자동 군사 개입 내용이 담긴 것을 근거로 북한군 파병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의 총알바디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공병부대가 전쟁 지역 복구에 파병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3일 좀 더 실질적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석가 알렉세이 쿠시는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 공병이 땅굴 작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쿠시는 다양한 소식통에 따르면 5개 북한 공병여단이 돈바스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그렇다면 1만 5천 명 이상의 규모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텔레그램을 통해 도네츠크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공격부대가 지하 터널을 이용해 피브니인의 외곽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거점을 점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시는 북한군의 터널 건설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땅굴 건설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구기관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 역시 북한군이 수십 년 동안 단단한 화강암으로 된 비무장 지대의 땅굴을 건설한 점을 거론하며 이미 북한이 일부 땅굴 기술자를 러시아에 파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RFA에 말했습니다. 이처럼 서방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자 북한 전문가인 장백산 해외동포지원 사업단 이사장은 북한 전투병이 러시아에 파견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상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세계 전쟁에서 활동하는 용병처럼 북한 일반인이 용병 형태로 참여할 수 있고 그렇더라도 러시아 용병이 아닌 벨라루스 등 칠러 국가들의 용병이 될 수 있지만 북한군이 직접 러시아에 파병되는 경우는 희박하다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10여 년 전부터 해외 영농을 주장해온 장 이사장은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100년 대계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의 북한 해외 영농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이사장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농업 전문가들이 러시아에 들어가 현장을 돌아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에 파견되는 북한 인력은 일반 농민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평상시엔 농사를 짓고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을 받을 땐 스스로 방어하는 전투력도 갖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새롭게 만들어진 점령지에 북한 인력을 동원해 농사를 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파병을 요청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6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 북한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 지역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포탄과 기타 무기의 신속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공급과 병력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무기 공급에는 동의하지만 파병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다시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 방문 후 찾은 베트남에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누구에게도 파병을 요청한 적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북한의 파병 가능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북러 협력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 내에서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복구 작업에 북한 기술자가 투입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파병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으며 러시아에 약 500만 발의 포탄과 최첨단 탄도미사일을 공급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에 석유와 식량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김정은은 서울 타격 임무를 맡은 부대가 포함된 대연합부대의 포사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각 부대들의 위력 시위를 시작으로 서로 경쟁하는 경기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해 실전 능력을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6일 군사분 개선을 돌파하는 훈련에 이어 군사행보를 이틀 연속 진행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당국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난 4일 개시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북한군 훈련 현장을 방문한 것은 농번기 동원 가능한 군병력을 파악하고 군 장성들은 무기 체계를 점검해 러시아를 비롯해 그 밖의 나라에 팔 수 있는 무기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포대 방문도 기존 포를 비롯해 개량한 포 실험이 주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북한의 3월 농사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며 농사 현장에 투입할 가장 좋은 일꾼은 군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군 최고위층이 동행한 것은 북한이 비축해 놓은 무기 현황을 파악하고 새롭게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을 보유한 자신감 때문에 남한이 군사훈련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에 상응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서 훈련을 해도 모양 갖추는 정도이고 오히려 식량 증산을 위한 농사에 더 신경 쓴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핵으로 인한 비대칭적인 전력의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로 압박하는 미국의 트럼프 2기가 들어설 경우 한국은 그 대상 1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성장한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비를 곧장 갖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래식 군비 증강을 진행하는 동시에 유사시 우리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최소 규모라도 확보해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곧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가 가동돼야 할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미국과 나토식 핵공유를 추진해 주한미군 또는 한국군 군사기지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고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계에선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경우 재처리 농축시설 건설에 의해서 3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무기 투발 수단의 경우 한국군도 이미 여러 종류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미국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핵무기가 한국 생존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이 진영 내 천병이자 핵심 국가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트럼프의 등장을 한국이 역으로 잘 활용해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